오늘 문재인 대통령 국회에 왔죠? 예,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 시정연설. 예. 큰 흐름은 좀 예상대로였습니다. 이제 어제 좀 예측을 했는데 오늘 문 대통령 연설에서 경제라는 단어가 29번, 공정 27번, 혁신 20번, 포용 14번, 평화 11번, 검찰 10번, 개혁 8번 언급됐거든요. 예. 이 횟수만 봐도 대략 어떤 흐름의 연설이었겠구나 좀 짐작이 되실 거예요. 예. 경제, 혁신, 포용, 평화 등은 예상했는데 네. 공정이 거의 경제 못지않게 그렇죠. 횟수가 나왔다. 이게 주목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예산안 시정연설이기 때문에 경제 분량이 많았는데 공정 부분이 생각보다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제 경제하고 혁신은 같은 맥락의 단어고 아니, 포용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죠. 그럼 이제 혁신 경제, 포용 경제 이런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63번이에요. 예. 공정이 27번에다가 검찰하고 개혁이 18번이니까 합치면은 45번이거든요. 아이고. 한 3대2 정도 되는 거죠. 여러 각도로 계산해 보셨군요. 네, 그 평화가 11번인데 사실 남북 부분은 평상시에 문 대통령이 이런 연설보다는 좀 분량이 줄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공정을 위한 개혁 이렇게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른바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분출된 민의가 공정에 대한 회복이다. 청와대가 이렇게 진단한 것 같아요. 국민들은 공정을 바란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그 문 대통령 취임사의 유명한 구절 있지 않습니까?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그게 이번 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냐? 오히려 이걸 좀 야당이 이 구절을 계속 그렇죠. 인용하면서 뒤집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여권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문 대통령이 또 오늘 이런 말도 했습니다. 공정이 바탕이 돼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 나머지 가치들의 뿌리가 되는 키워드가 공정이다. 그렇죠. 이렇게 풀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지 못하다 혹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젊은 사람들이 그게 공정하지 못하다 여기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혁신하고 포용도 공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고 평화 부분도 그래요.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 논란 때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심을 잡지 않으면은 다른 게 이제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냥 추상적 공정이 아니라 조금 구체적 내용도 들어갔죠. 맞습니다. 예. 특히 오늘 연설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입시제도 등 교육 문제, 채용 비리 문제, 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 등을 하나씩 거론했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는 당위와 선언으로 읽히기 쉬운데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 하나 있었어요. 그게 교육이죠. 맞습니다. 입시. 거기서 문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는 거 아니? 국민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다.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조국 장관 논란이 일자 지난 9월 달에 대학 입시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해달라 이렇게 주문한 데 이어서 정시 확대라는 단어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게 뜨거운 감자였던 게 교육부가 지금까지 밝혀온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난 9월에도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하는 것으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고 사실은 이전에 김상곤 전 교육감이 입시제도 이게 손대려고 할 때 잘 안 됐던 것도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김혜영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 전문가들이라든지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수시가 오히려 좀 더 공정한데 하지만 국민들의 인식 속에는 정시가 공정하다고 느낀다. 그걸 우리가 어쩔 수가 없다라고 말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오늘 대통령 발언하고 좀 맥락이 같은 것 같아요. 여론조사 해보면 아무튼 정시 비중 높여라가 많거든요. 그렇죠. 교육부에 오늘 문의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렇겠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니까 교육부가 학종 비율의 쏠림이 심각한 대학들, 특히 서울 소재 주요 대학에 대해서는 수능 비율 확대 권고를 당정청이 같은 의견으로 협의해왔고 다음 달에 이런 정시 비중 확대를 포함한 대학 입시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전반적인 정시 수시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는데 이른바 세칭 명문대 일부 대학에서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좀 높이겠다. 이건 좀 논쟁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쪽이 뭐 수시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네. 그런 거죠. 그리고 또 검찰 얘기도 들어갔고. 예, 검찰 공수처 이야기는 예상했던 수준에서 나왔고 또 경제 부분은 이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 확장 예산을 통해서 민생 경제 분야의 실질적 성과 끌어내겠다. 이런 부분은 별로 논란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지표가 괜찮다. 이런 예. 부분에서는 야당이 좀 뭐 야유랄까 반발 네. 같은 게 있었고요. 공수처 얘기할 때도 뭐 X표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맞습니다. 앞으로 정기국회 전국 앞으로 방향도 이제 이런 연설의 기조를 가지고 예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안의 구체적 부분에 대해서 여야의 공방이 있겠지만은 확장 재정 필요성 공감하고 있고 토목 건축 부분까지 확대할 구상이 있으니까 큰 틀에서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공정이라는 것도 공정이란 말을 반대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시 확대 이런 것은 진보 정당은 좀 반대할 건데 보수 야당은 찬성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예. 더 높이자 예. 이렇게 할 것이고 다만 이 강론에서부터 보자면은 당장의 공수처 부분에서는 공수처죠. 강한 충돌이 예상되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10월에 처리하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땐 그건 쉽지 않아 보이고요. 예. 이게 좀 장기화될 때는 예산 같은 문제하고 연계될 수 있다. 이걸 어떻게 좀 분리시켜내느냐가 여권의 숙제 중에 하나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시정연설 어쨌든 조국 정국을 거치며 공정이 화두로 떠올랐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윤태권 실장이었어요.